치아가 찡하고 시려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몇 분은 계실 겁니다. 이 부위가 노출되면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치과에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치아가 시린 원인은 대개 땡땡땡 때문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치카치카 닥터치카 정유진입니다. 이제 거의 여름인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제 차가운 음료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를 드실 때 치아가 찡하고 시려가지고 잘 못 드시는 분들이 10분 중에 한 몇 분은 계실 겁니다. 이렇게 치아가 시리면 덜컥 겁이 나겠죠. 어디 잘못된 거 아닌가, 충치가 깊어서 신경치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는 신경치료하게 되면 되게 아프다던데 치료비용도 많이 나올 테고 뭐 이런 등등 걱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치아가 시린 원인은 대개 땡땡땡 때문이랍니다. 자, 그럼 치아가 시린 여러 이유들을 알아볼까요? 첫째, 제일 빈도가 높은 것이 치아의 잇몸이 내려가서 뿌리가 조금 노출된 경우입니다. 노출의 정도는 아주 조금 0.5에서 1mm 정도일 수도 있고, 심하면은 4, 5mm 정도 노출된 분들도 계십니다. 잇몸이 안 좋은 분들이죠. 이렇게 잇몸이 치아를 다 덮지 못하면은 치아의 상아질, 백악질이라는 부위가 궁합 내에 바로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저는 치아가 옷을 벗고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여러 자극에 보호막을 해주는 치아의 에나멜층,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부위죠. 이런 에나멜층이 없는 부위라서 마치 옷을 벗으면 추운 것처럼 치아가 시린 것입니다. 또한 뿌리 부분은 치아 속의 신경과 가까워서 이 부위가 노출되면 자극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잇몸이 내려가게 된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게 보통 노화에 의한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고, 치태나 치석 관리가 안 돼서 잇몸 질환에 의해서 생긴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칫솔질 할 때 너무 옆으로 이렇게 세게 닦으면서 문대면서 닦으면은 잇몸이 자극을 받은 그런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시린이의 해결책은 옷을 벗고 있는 부위인 뿌리가 노출된 부위에 잇몸 대신에 일종의 코팅을 다시 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치과에 가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바로 시린이 치약, 많이 들어보셨죠? 시린이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다양한 시린이 치약이 있습니다. 시린이 치약에는 질산칼륨, 인산삼칼슘처럼 시린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여기에 불소의 농도가 높은 시린이 치약을 사용해 주시면 충치 예방은 물론 치아의 밀도를 높여서 시린이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답니다. 시린이 치약에 대해서는 다음번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린이 치약을 사용을 했는데도 시린이가 해결이 안 되거나 또는 빠른 회복을 원하신다면 치과에서 시린이 부위에 약을 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통 지각과민 처치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지각과민 처치제는 다양한 종류가 있고 보험이 적용되어서 대략 초진비, 재진비 해서 한 몇천 원, 그거를 빼고 지각과민 처치 비용만으로는 한 1,000원, 2,000원 정도로 아주 저렴한 편입니다. 여기에 이제 치아 개수가 늘어나면은 추가 금액은 몇백 원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저렴한 우리나라의 그 보험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쉽게도 약을 바른다고 해서 모든 분에게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치과에서는 약을 바르면서 이제 플라즈마 장치를 이용해서 지역과민 처치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게 꽤 효과가 좋은 편입니다. 혹시 이런 장치가 있는지 치과에도 한번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미 내려간 잇몸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더 이상 잇몸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한 번 내려간 잇몸은 자연스럽게 다시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잇몸 이식술이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이게 치료할 때 통증이 많이 심하고 모든 분에게 적용하기가 좀 어려운 치료법입니다. 따라서 올바르게 양치를 잘 하는 것과 함께 스케일링 등 잇몸 치료를 통해서 잇몸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예방법입니다. 시린이의 두 번째 원인은 치아의 옆면이 패인 경우입니다. 보시다시피 호미로 쐐기처럼 파내려간 것 같죠? 이렇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먼저 치질의 결정체들이 떨어져 나가 날카롭게 쐐기처럼 패인 것이죠. 이갈이를 하거나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처럼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질 때 치아의 결정체들이 그 힘을 못 버티고 이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지우개를 손가락으로 살짝 누르면은 탄성이 되돌아오지만 세게 누르면 옆구리가 터지죠. 치아도 미세하게 이제 이런 식으로 탄성이 있는데 일종의 그런 원리입니다.
또 다른 원인은 과도하게 칫솔질을 한 결과입니다. 예전에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차인표 씨의 분노의 양치질 아시죠? 치약에는 마모제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칫솔질을 하면 당연히 치아가 마모돼서 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미세한 진동을 주면서 부드럽게 양치하는 그 바스법으로 칫솔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칫솔질법의 자세한 안내는 닥터치카의 이전 유튜브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치아가 패이는 것은 한 가지 원인보다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돼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에 잇몸이 내려가서 연약한 그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세게 칫솔질을 해서 패이거나, 또는 이제 과도한 고압력으로 일부 치아가 이미 먼저 패여서 떨어져 나가 있는데, 즉 단단한 에나멜층이 이제 떨어져 나간 거죠. 그래서 안쪽에 비교적 물렁물렁한 상아질이 노출된 상태에서 또 여기에 또 칫솔질을 세게 해서 패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렇다면은 패인 치아의 치료는 어떻게 할까요? 쉽게 얘기해서 그 때우는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치과에서 치료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인 글래스 아이노마라는 그 재료를 이용한 치료입니다. 비교적 치료가 간단하고 비용도 약 10,000원 정도로 보험이 적용돼서 저렴한 편입니다. 그런데 이 재료가 마모 저항성이 좀 떨어지고 색상이 레진보다는 조금 어색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 비보험 재료인 레진을 이용한 치료입니다. 좀 더 이제 자기 치아와 비슷하고 색상을 다양하게 맞출 수가 있고 내구성이 조금 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두 치료 모두 잘 떨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충치가 안 생겼는데도 그 단단한 자기 치아의 치질이 갈려나가고 떨어질 정도의 힘이라면은 아무리 좋은 재료로 치료를 한다해도 잘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몇몇 선생님들은 자꾸 떨어지면 환자분들이 불평을 하기 때문에 치료를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조금 계십니다. 그래도 패인 부위를 막아줘야 치아의 그 시림을 방지할 수가 있고 더 패이는 것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패인 부위를 다시 메꾸는 치료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그 패이는 양상이 정말 심한 분들은 메꾸기만 해서는 안 되고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이갈이를 하시는 분들은 이갈이 스플린트를 사용을 하시거나 보톡스를 맞아서 씹는 힘을 줄여주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씹을 때 걸리는 부위가 있으면 그 부위에 이제 교합이 집중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경우는 교합 조절도 고려해야 되겠죠. 환자분들도 단단한 음식을 씹는 습관도 좀 줄여주시고 칫솔질도 이제 부드럽게 해서 치아가 더 패이는 것도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시린이의 세 번째 원인으로 치아가 패이기는 패였는데 패인 양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가 일부 녹는 치아 부식증입니다. 이런 분들은 탄산음료, 신음식 같은 걸 아주 좋아하셔서 치아가 이제 녹아서 생기는 경우거든요. 또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제 신트림을 해서 치아가 이제 탄 때문에 녹아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치아 바깥쪽 그 앞면 쪽에 녹는 경우가 많지만 씹는 부위나 앞니 안쪽 이런 경우, 신트림 하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앞니 안쪽에 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비교적 시린 증상은 적은 편이지만 더 녹기 전에 마찬가지로 원인을 제거를 해줘야 되겠죠. 필요하면은 치아가 패인 분들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모라고 해서 치아에 씹는 면이 점차 마모가 된 분들이 있습니다. 교모는 노화의 과정이거나 또 너무 질긴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교합 등으로 치아에 씹는 면이 닳아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닳으면은 치아 외부의 범랑질, 즉 에나멜층이 깎여 나가서 안쪽에 노란 상아줄이 노출돼서 시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보통 50대 이상의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교모가 생긴 경우에는 치료가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일부만 우물처럼 패인 경우라면은 그 부위만 떼울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치아가 이제 마모가 된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씌워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증상이 시린 것보다는 아픈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다섯 번째 원인으로 치아가 이제 금이 가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크랙이라고도 보통 하는데요. 금이 가는 이유는 세게 씹는 습관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거나 이갈이 등으로도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딱딱한 음식을 잘못 씹어서 이제 사고로 생길 수도 있겠죠. 금간 정도가 좀 미약하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이게 자극을 받으면은 금간 라인이 점점 크고 깊어져서 치아가 쪼개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있는 금간 치아는 이를 전체로 씌워주는 그 크라운 치료를 해야 되고 신경 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일 의심하는 치아에 충치가 생겨서 시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충치 치료가 당연히 동반돼야 되겠죠. 그런데 시린 증상과 더불어서 이제 씹을 때 아프거나 가만히 있어도 아프다고 하면은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린 증상이 있는 충치는 반드시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지 신경 치료까지 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충치 치료는 보통 레진, 인레이, 크라운 등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더 시려지거나 민감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치가 깊은 부위에는 치아의 신경에 여러 자극이 가해지기 때문인데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치과에서 잘못 치료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는 보통 몇 주에서 몇 달이 지나면은 신경관의 그 치유 과정을 통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시리다고 섣불리 신경 치료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증상이 안 없어지고 몇 주 몇 달 지났는데 안 없어지거나 증상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하셔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모든 것이 정상으로 보이는데 시리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통 몇 달 시리다가 이제 몇 달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경우가 다행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참으실만 하면은 그 시린이 치약을 사용하면서 좀 더 지켜보거나 치과에서 시린이 지역과민 처치를 받으시면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사람들에게 제일 많이 시린이가 생기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잇몸이 내려가서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올바른 양치질을 통해서 치아의 잇몸을 잘 관리를 해주고 더 이상 잇몸이 내려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에서 이제 시린이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